어제 이어서 사회 수업했던 거 어떻게 스터디 뽀개기와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인강 사이트에 그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터디 뽀개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이게 족보 뽀개기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족보 인출하기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어제 공부했을 때 혹시 3학년 1학기 1단원이 뭐였죠? 우리가 사는 곳. 그럼 우리가 사는 곳에 기억나는 핵심 요소 있습니까? 장소감, 심상지도, 탄력적 환경확대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그건 지리와 관련되는 거 맞습니까? 지리. 그럼 여기 이제 봐봐. 여기 선생님들 여기 보면 지리라고 돼. 지리. 사회는 지리, 그 다음에 일반사회, 역사가 제시된 거 맞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심상지도, 장소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거기서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강론과 연관지어서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에 장소감이라는 설명은 자세히 있지만 심상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개념을 보는 거야.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개념을 쭉 제시하고, 근데 제가 이런 말 기억나세요, 선생님들? 핵심 요소 개념은 사회과는 무엇과 연결지어 시험에 잘 나온다? 교수학습 모형. 그래서 교수학습 모형, 핵심 개념, 주소서 강론이 이렇게 접합된다고 그랬잖아요. 옆에 보면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 플러스 내용 요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이 내용 요소는 우리 사회과학적 지식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학습이 있습니까? 개념 학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과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어제 경제 활동하면 기억나는 하위 개념에는 어떤 게 있었지? 생산, 소비, 분배. 그래서 생산, 소비, 분배는 무슨 학습으로 물어보기 좋다? 개념 학습으로 물어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묶어 놓은 거야. 근데 교육 과정에는 생산이란 말만 나와 있지 생산이 어떤 뜻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생산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이걸 정리했는데, 일단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교재에서 이제 이렇게 한 것들입니다. 우리 어제 공부했을 때 혼동되는 게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의 역량, 그 다음에 사회과 교과 목표의 과정, 기능, 그 다음에 사회과의 평가에 또 뭐가 있었죠? 지식이의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태도. 그럼 다 과정, 기능 있어, 없어? 있지. 또 선생님들 과정, 기능하고 역량하고 혼동되는 게 뭐가 있었지? 고차적 사고력이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그걸 제가 묶어 놓은 거야. 역량, 그 다음에 무엇? 목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사회과의 목표가 이렇게 있어요. 목표. 그 다음에 평가의 과정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교육과정 원문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혼란스러우니까 한 페이지에 딱 보기 좋게 집어넣어야 돼. 그럼 제가 선생님들 여기서 파란색 네모가 있어, 없어? 파란색 네모가 있지?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무엇을 묶어놓은 걸까? 역량, 과정, 기능. 그러니까 목표의 과정 기능이 있고 또 뭐가 있었지? 평가에 과정 기능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세 가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다 이제 묶어서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생님. 원래 이런 것들을 매년 7, 8월에 이걸 했었는데 7, 8월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요. 1, 2월에 가장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1, 2월이 부담스럽더라도 이걸 1, 2월부터 해가지고 그 말이야. 또 그럼 이런 거 기억나세요?
사회과의 평가에서 지식 이해에서 이 지식은 사실적 지식, 그 다음에 무엇?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도대체 사실, 개념, 일반화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보면 사실, 개념, 일반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추가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전주에 수업했으면 그 다음 주 바로 평일날 줌 이제 학원은 못 오잖아요. 줌으로 우리가 공부 제대로 안 될 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제 생각에 저녁 때 아니에요, 저녁 때? 저는 새벽이 제일 잘 때요. 새벽에 하고 싶어, 사실은. 저녁 때 밥 먹고 가장 시간이 낭비하기 우리가 쉬운 시간에 나를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자 했으면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또 선생님 봐봐. 이거랑 헷갈리는 게 또 뭐야, 선생님들? High forward think. 고차적 사고력이 혼돈스러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고차적 사고력을 쭉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런 거 기억나요? 출제자는 어디에 제시된 용어를 선호한다? 교육 과정에 제시된 용어를 선호한다 그랬죠. 그래서 봐봐, 선생님들. 그러면 2022 여기 봐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고차적 사고력을 어떻게 제시했는가를 먼저 제시해 놨죠. 근데 고차적 사고력은 교육론 책을 보면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추가해서 올리버와 스캇, 유먼, 레이스, 스미스 학자들의 이론을 쭉 제시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선생님들 이런 고차적 사고력을 하나하나 자세히 쭉 선생님 설명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터디, 제가 주스 보기, 주스, 주 2의 스터디하자 그 말이잖아. 본 수업 외에 이걸로 선생님들 요 교재로 한다 선생님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1, 2월에 좀 버거울 수 있지만 1, 2월에 이걸 시작해 놔야지 3, 4, 5, 6, 7, 8이 선생님들 쉬워져요.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들 보면 이제 이 교재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기출을 싹 묶어버렸습니다. 방금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고차적 사고력 설명했죠. 그럼 여기 밑에 봐. 바로 뭐가 있습니까? 고차적 사고력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선생님 보실래요? 고차적 사고력 헷갈리는 게 사회과에 뭐라고 그랬지? 과정, 기능, 목표와 헷갈린다 그랬죠. 그럼 우리 선생님 이거 기억나요? 사회과의 목표에 과정, 기능과 관련된 목표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 있었지? 지식과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능력, 그 다음에 탐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 그럼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올 때는 선생님 이러한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지. 누가? 교사가. 무엇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수업 모형 있어 없어? 있지. 여기 봐 선생님들. 뭔지는 몰라도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하고 일반화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탐구학습이라고 그래. 아직 안 했지만. 그럼 선생님 탐구학습이니까 밑에 봐봐. 사회과의 과정 기능의 목표 중에 어느 경관이 깊을까? 탐구, 능력.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싹 관련된 문제를 다 묶어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바로 전 했던 걸 암기하고 반복 심화할수록 선생님들 제시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또 보면 8페이지 봐봐, 이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초등만 고차적 사고력이 나온 게 아니라 중등 임용고사도 뭐가 나올까요? 고차적 사고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풀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될까 안 될까? 계속 반복이 되고 선생님들 그 자체로서 이해도 되고 선생님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 그 테마별로 또 봐봐. 다음 페이지 사실적 지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초등 특수 봐봐. 특수는 같이 태도를 물었어요. 이런 제가 그랬잖아. 초특, 중특, 유아, 그 다음에 초등, 중등 기출을 다 묶어서 보자고 그랬잖아. 그럼 골고루 선생님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있어요. 초등교육과정 공부할 때 특정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게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잡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모르겠다. 넘겨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는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법이 아니에요. 이건 수학이 아니야. 학자마다 설명이 달라. 근데 뒤에 반복해서 읽다 보면 뭐 할까?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기출하고 선생님들 묶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9페이지고, 제가 선생님들 그 족보뽀개기라는 그 교재에 중간중간에 발췌한 거거든. 선생님, 논쟁 문제 수업이라는 말 있습니까? 그럼 이거 기억나, 어제 선생님들? 사회과는 사회적 논쟁거리를 가지고 애들을 수업한다고 그랬잖아.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게 선생님들 사회 변화라고 그랬지. 그럼 사회 변화하면 선생님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지능정보화. 자, 문화도 변화하지 않아. 변하지. 그럼 문화의 다양성하면 어떤 문화가 떠오릅니까? 반려동물, 그레이민, 이주민, 또 1인 가구. 기억나시죠? 그럼 선생님들 반려동물이 사회적 논쟁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논쟁 수업 같은 게 접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논쟁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봐. 다양한 문화의 확산으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 그래가지고 어떤 게 예로 나와 있을까? 반려동물이 선생님들 예로 나와 있어. 그럼 어제 제가 선생님들 집에 갔을 때 인터넷으로 찾아보라는 거 찾아보셨습니까? 반려동물 유기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길러라. 그래서 동물이 집에 나갔을 때 칩을 심어놔야 돼. 이걸 뭐라 그런다? 제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그랬잖아. 동물 등록제 있잖아. 그런 건 실과에서 가르친다고 그랬잖아.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선생님들. 좀 제가 우리 저출산 고령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그런 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 보실래요? 이게 중등 임용고사 문제거든. 여기 봐. 선생님, 이거 우리 이런 걸 우리가 인구 뭐라 그래? 피라미드라 그래. 그럼 가운데에 선생님들 이 연령이라고 있어 없어? 연령 있지. 그러니까 연령대로 나누면 선생님들 유소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청장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노년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자, 2005년, 2050년 있습니까? 어떤 게 줄었어요? 연령을 보면. 그러니까 10대가 줄었지, 이쪽이. 그러면 유소년층이 뭐였을까? 줄였지. 왜 유소년층이 줄어요? 애들이 없어. 왜? 얘가 안 나지. 저출산이죠. 근데 이쪽 봐봐. 60대부터는 굉장히 뭐해? 늘어났지. 이건 뭘 말해? 고령화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봐봐. 변화 추이를 가리키는 용어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중등 문제야. 요거 정확히 답사할 때 이렇게 해, 초등은.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용어를 2022 개정 사회과 성취 기준의 근거에 쓰라고 그래. 그럼 정확히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출산, 고령화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쓰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교육과정 문서만 보면 머리에 남지도 않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뭐 해버리자? 접목해버리자,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제가 선생님들 빨리 시작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제 이거 기억나요, 선생님들? 우리 지리 파트 사회과에 내용 체계표 있잖아. 내용 체계표에서 선생님들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영역.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 세 번째, 범주. 지식이의 과정 자체도. 그 다음에 내용 요소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리 파트의 영역 기억나요? 제일 처음에 지리인식,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 인간생활. 기억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지속가능 있었잖아. 그럼 봐봐. 공부를 할 때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정리해놨죠. 이런 게 이제 지문 분석. 요게 올해 초등 특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구분하는 기준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초등 특수 문제, 올해 문제. 자, 근데 여기서 다음 페이지 보면 선생님 제가 초등 특수 초특 기출 문제 그래가지고 자연 인문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선생님들 물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리을 미음을 구분하는 기준, 여기 리을 미음을 구분하는 기준, 산, 강, 바다, 자연환경, 인문환경, 학교, 가수원, 우체국. 이게 인간의 개인 여부야. 이건데 이게 초등 특수에 2026년도에 나왔죠.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여기 2014 기출뽀개기라고 있습니까? 앞에 그냥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초등 기출이야. 그럼 초등 기출이었으면 여기 보실래요? 여기 봐봐. 주요 용어 해설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용어 해설. 여기 봐봐. 자연환경에 인간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 환경이란 말 있을까 없을까?
이게 선생님들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구분하는 기준이야. 그럼 봐봐 선생님들. 초특화 초등 문제를 봤더니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선생님 초등은 그러면 뭘 물었어? 이 자연환경 중에서 선생님 땅의 모양으로서 산지, 평야, 분지, 하천 등을 포함하는 무엇? 그렇지. 지형. 그 다음에 봐봐. 오랜 기간을 나타내는 지속적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무엇? 그렇지. 기후, 토양, 식생. 이렇게 선생님들 기출 문제만 풀어도 웬만한 거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산지, 평야, 분지, 우리 지역의 기후, 기온, 강수량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뭐야? 네 자료. 무슨 정보? 지리 정보 그랬잖아. 이걸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뭐가 될까? 지리정보 시스템.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다 안 한다?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지리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랬어? 도해력.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말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출을 풀다 보면 웬만한 건 선생님들 다 앞에 겹치고 반복돼요 선생님들. 이게 선생님 봐봐 이거 지도 있어 지도. 자 지도의 요소 기억나시죠? 그럼 봐봐 지도의 요소는 한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 어떤 지역이자 위치를 나타내는 이치 뭐가 돼? 그렇지 방위. 또 봐봐 자연적 인적 요소를 지도에 표현하는 약속 기호와 그렇지 범례. 그 다음에 두 개 못 빠졌어 이제 축척. 그 다음에 등고선. 올해 임용고사에 초등 뭐 나왔을까? 등고선 나왔어. 초등 특수는요 범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출은 수없이 반복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봐야 돼.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자연환경을 좀 거시적으로 봤지?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선생님들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그래가지고 내체표가 제시되고 옆에다가 자연환경을 이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제 봐봐. 공부는 계속 이제 엮어가야 되거든. 자, 기후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지? 기온, 강수량, 바람이지. 그럼 이제 기후의 3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 어제 선생님들 위도에 따라 뭐가 달라져? 기온이 달라지지. 이런 걸 기후 요인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 기후 요인. 그러면 이제 기후 요소가 있고 뭐가 있다? 기후 요인. 그러면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기후 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지도서 강론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강론은 3부터 6월 달에 공부를 하거든요. 미리 중요한 개념을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주자 그 말이야. 이게 스터디할 때 우리가 저랑 같이 이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쭉 교재가 다 제시가 돼 있어요. 이게 또 다음 페이지 봐봐. 우리 뭐 중요하더라? 심상지도하고 뭐하고 장소감이 선생님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상지도가 뭔가 장소감이 뭔가 자세히 막 설명해 놓은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자 이제 봤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페이지는 지리정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죠? 이 지리정보 하면 이제 제가 실제 지도서 강론의 사진을 딱 제시한 거야. 다양한 지리정보라고 있어 없어? 위치, 면적, 인구, 그 다음에 지형, 강수량, 기온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는 선생님들 봐봐. 이들은 공부했잖아. 아 그러면 선생님 요거 봐봐. 강수량, 기온은 뭘 나타냈구나? 기후를 나타냈구나. 그리고 지형 봐봐 선생님들. 아 산지도 있고 바다도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있지? 그 인물의 이 인물 요거 맞아. 요거 그것은 왼쪽에 있는 거. 그걸 일단 보는 거야. 선생님 봐봐 그러면 위치를 보려면 선생님 이 위치를 파악하려면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지도. 그러니까 방위, 축청, 범례와 기호, 등고선이 중요하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걸 실제와 저로 접목하자 그 말이야. 근데 이런 공부의 선생님들 출발점은 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인 거 아시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 보면 22페이지에 장소감이라든가 또 유아의 기출 뽀개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유치원 임용 기출까지 쭉 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어디 보냐면 또 여기 그 24 또 넘겨보면 선생님들 경제활동
희소성 생산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만 했지 개념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선생님들 그 유아기출 몰라요? 다 사고 싶어. 마트에 가면 다 사고 싶어. 아니 마트 500원 한 개, 2,000원 여러 개, 아니 다 사고 싶어. 선생님 여기서 다 사고 싶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 돈은 한계돼 있지. 이게 자원의 뭐라 그랬지? 희소성이란 말이에요. 의외로 유치원 임용사 문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에 굉장히 선생님들 많이 도움된 내용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히 더 공부를 하는 것들이었어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 지금 또 그 26페이지에 관련된 기출이 있어 없어? 왼쪽 초등 기출이 있고 선생님들 오른쪽에 유아 기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선생님들 여기에 기출을 제가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게 기출이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선생님들 이렇게 성취기준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제 성취기준 했잖아요. 성취기준이 출발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각 교과별 족보는 선생님들 지금 스터디 뽀개기 할 때 교재라고 그랬잖아.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제가 선생님 성취기준을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뭘 다 체크해 놨냐면 출제된 연도를 다 체크해 놓은 거야. 이걸 왜 했냐면 시험에 나온 건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또 나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뭐하더라? 중요하더라 그 말이야. 그럼 또 봐봤어요.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봤어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제시된 거에서는 정말 초등학교 중등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게 또 보실래요 선생님? 다음 페이지. 뭐야? 사회변화와 다양한 문화, 저출산 고령화 지능정보화는 4번이나 뭐해? 출제가 되었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족보 보기를 보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기가 복습을 하면서 출제가 많이 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파트를 어디서 찾아가면 될까? 족보 앞에 부분이 있죠. 앞부분에 찾아가지고 체크해서 선생님들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계속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면 이게 하나의 자기가 뭐가 될까 이제 과목별로 단고나 자기만의 선생님들 노트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 원문도 들어가 있죠. 주도서도 들어가 있죠. 총론 들어가 있지. 그리고 필요한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표를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럼 주로 제가 1, 2월에 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선생님들 초등이든 초특이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과목이 뭐예요? 국수, 사, 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어가 몇 문항이야? 지금 국수, 사과가 40%가 넘어요. 50%가 넘어, 50%가.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해놔야 돼,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할 계획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계획이야, 계획.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1, 2월에 스터디를 하는 건 올해가 선생님들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7월 달에 했지, 이걸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하기는 너무 버거워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 심화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 선생님들 제가, 그러면 결국은 포인트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론을 한번 쭉 모아는 거야. 보는 거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공부를 했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다음 버전.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내용을 봤으면 자기가 암기한 걸 떠올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버전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책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비만 뽀개기. 뭔 말이냐면 빈칸 40개 뽀개기야. 그러니까 지도서 강론부터 교육과정 다 뭘로 만들어놨을까? 빈칸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책 이름을 비만 뽀개기, 빈칸 40개 뽀개기 세보진 않았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선생님들, 그럼 이제 총론과 역량을 교과별로 뭐 한 페이지에 다 묶어버렸어. 제가 묶었지.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뭘까요? 빈칸이야.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
책을 이렇게 펴잖아요. 왼쪽은 원문, 오른쪽은 뭘까? 빈칸.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빈칸만 뚫어놓으면 나중에요. 암기가 안 되면 찾아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펼치면 원문, 빈칸, 원비 이런 식으로 있거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봐 이제 여기서 방금 우리 사회과 봤어요? 안 봤어요? 사회 공부했었지?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가 사회 강론이거든.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교육과정 강론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빈칸으로 뚫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정답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하니까 있으면 이게 무지 많습니다. 전 교과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전 교과가. 그러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요 교재는 올해 제가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었는데 올해 이게 9월 초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습용으로는 아주 좋다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올해부터는 3월부터 계속 이걸 반복해서 빈칸에 뭐 할까? 채워보고 할수록 좀 빨리 이제 좀 서두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족보 얘기를 했으면 이건 스스로 빈칸이 있으니까 자기가 채워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출을 안 하면 또 뭐 할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는 제 나름대로 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쌤들 버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한 건 주스 뽀개기야 주 2회 스터디 뽀개기. 그래서 그것은 족보 뽀개기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이론 뽀개기에서 했던 것을 반복 심화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족보 뽀개기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면 선생님들이 방금 전에 비만 뽀개기, 빈칸 만개 뽀개기 해가지고 쭉 빈칸 채워서 복습해 보는 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들 스터디 뽀개기 OT 마치겠습니다.